예, 우리 소득세 제일 마지막이죠. 챕터 7 양도소득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는 입에삭은 연기, 우리 종합소득세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도 배우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분류되는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이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유상. 무상은 아닙니다. 무상 이전 같은 경우, 무상 이전과 유상 이전 뭔지 알죠? 유상은 대가를 받고 이전을 하는 거고요. 자산을 이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무상 같은 경우는 대가 없이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무상 이전은 다른 세금이 매겨집니다. 첫 번째, 주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 사망을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 말고 그 외에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의 이전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뉘는데, 유상 이전은 양도소득세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이전,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됐다. 무슨 세금이죠? 상속세죠. 그 다음에 그 외 원인으로 무상 이전됐다. 내가 저 녀석이 이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짜로 줬다. 그러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갑액에서 을에게로 이전이 됐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납세 의무자는 양도자인 갑이 되는 거죠. 양도인이라고 할까요? 자,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됐다. 갑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 갑이 그럼 피상속인이 되는 거죠.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인 을에게 재산이 이전됐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을이 됩니다. 얘를 상속인이라고 부르죠. 갑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요. 자,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갑이 됩니다. 을이 됩니다. 얘를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갑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증여자라고 부르죠. 갑이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수증자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죠. 갑, 을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유상으로 이전됐다는 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대물변제, 이혼 위자료의 지급, 공용수용도 포함이다. 아하, 공용수용, 그 위에 이혼 위자료, 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과세되는 것과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네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거든요. 이혼할 때는요, 위자료 말고 이혼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해서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과세가 됩니다. 공용수용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예, 환지처분과 세비지 충당, 예,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혼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이혼 상대방한테 내가 이혼을 할 때 내 부인한테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위자료 쪽으로 준다는 얘기죠.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니까 대가성 있는 유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 분할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 남편의 명의이긴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혹은 또는 집 두 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부가 이 집 두 채가 전부 다 남편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집을 사는 과정을 쭉 봤더니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공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 집 두 채를 샀다. 그러면 명의자는 남편이긴 하지만 이 집 두 채 중에 한 채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유죠? 실질적으로
벌어서 산 집 아닙니까? 단지 명의만 남편 명의로 돼 있을 뿐 아닙니까? 이렇게 이혼할 때 이런 거를 밝혀가지고 이 집 하나는 부인이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 집 하나는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명의자만 남편으로 돼 있는 거니까 다시 내 명의로 돌려줘라. 그럼 법원이 오케이 하면은 이 집의 명의가 아내 명의로 넘어가겠죠.